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측만증 영상 두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깨 거들과 골반 거들 두 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척추의 위아래, 가장 위아래 쪽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을 좀 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테스트한 다음에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면서 강화 운동을 가볍게 몇 가지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척추의 앞뒤 굴곡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호흡과 함께 연관시켜가지고 척추 프레임을 잡아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거드를 두 군데 잡았습니다. 거드를 두 군데 잡아서 운동을 하는데 뭔가 계속 좌우에 뭔가 대칭이 하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측만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한쪽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그 늘어난 쪽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근육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냐면은 호흡근에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크게 이쪽에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에 늘어나줘야 되는 늑간근,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근이라는 근육이 늘어나주지가 않습니다. 늑간근들은 당겨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위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밑에서 내려주기도 하고 서로 늘어나주기도 하고 하면서 늑골과 늑골 사이를 잡아주는, 안정화해주는 호흡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주로 사람들이 왼쪽을 이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은 일로 쏠려가지고 요런 S자, 그러니까 내 배로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 이쪽은 늘어나요. 왼쪽 체중 지질 많이 하면서 골반 쪽이 굳어지면서 왼쪽이 허리가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많이 사용해서 계속 올려줘서 승모근 때문에 같이 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왼쪽은 허리, 오른쪽은 등이 같이 늘어나서 호흡을 이쪽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왼쪽 폐는 찌그러지고요. 원래는 왼쪽에서 더 크게 호흡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폐를 보면은 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옆이 세 개가 있어요. 상엽, 중엽, 하엽이 있어요. 폐가. 근데 얘는 상엽과 하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좁아요. 그래서 이쪽이 폐가 오히려 더 약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이 이쪽으로 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을 맞춰주는 거예요. 왼쪽 허리,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대칭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코와 꼬리뼈만 봤을 때 가운데 딱 두 개만 유지했을 때 가운데, 그 사이는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호흡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허리 굴곡과 등 굴곡, 목 굴곡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굴곡을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호흡 근육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늘어나는 가장 첫 번째 늘려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쪽 앞부분입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복근이에요. 복근이 생각보다 많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허리가 일자가 되면서 이쪽 앞뒤가 다 짧아지면서 척추에 굴곡이 사라지면서 또는 반대로 생기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측만증 좌우를 보기 전에 앞뒤를 먼저 잡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호흡 때문에, 정상 호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을 늘려볼게요. 복근 늘릴 때는 처음에 내발기기 자세로 허리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가볍게 움직여지면서 복근을 사용해 볼 건데요. 내발기기 자세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올려주고 가슴 쪽으로, 명치 쪽으로 한 번씩 다리를 당겨서 하복근을 먼저 긴장을 시켜줍니다. 긴장을 시켜주고, 여기서 뭐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다리 펴고 이렇게 마운틴 클라이브라 하나요? 이런 것도 해주셔도 괜찮고, 간단하게 내발기기 자세에서 자극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엎드려서 앞을 보고 팔을 좀 멀리 할게요. 팔을 멀리 한 상태로 쭉 가볍게 목만 들어요. 목만 쭉, 턱이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게 하면서 앞목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손 짚고 가볍게 가슴만 살짝 떨어지게, 좀 멀리 짚을게요. 멀리 가슴만 살짝 떨어지게 하면서 가장 위쪽, 이 가슴만 뜨지는 않거든요. 가장 위쪽 어느 부분, 이쪽 부분만 살짝 늘려주다가 점점 전체적으로 늘려줄 거예요.
위에 상복근부터 늘려줘야 됩니다. 상복근이 짧아져서 복근이 짧아지는 거지 하복근은 잘 안 짧아져요. 멀리 잡고 늘려주고 바닥을 살짝 당겨요. 대각선 밑으로 바닥 밑으로 당기면서 이 상체 올려줍니다. 가슴만 살짝 떴다가 이번에 점점점 내 몸 가까이 오면서 최대한 배꼽은 가게 유지하면서 가슴이 올라가게. 그러면은 배꼽과 그 위에 있는 상복근이 늘어납니다. 쭉쭉 처음에는 그냥 운동성으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예. 능동적인 움직임 있는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이 아니라 동적 스트레칭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당겨져서 어깨 넓이만큼 버텼다. 당겨진다면은 늘려놓은 상태로 버텨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고 어깨를 최대한 내려요. 승모근 긴장되지 않게 최대한 내려준 상태로 귓볼과 어깨가 멀어지게 해서 어깨의 긴장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리고 가슴을 내밀고 피면서 가슴으로 숨을 흉식호흡 그리고 복식호흡 다시 흉식호흡 그리고 복식호흡 그리고 이번에는 흉복식호흡을 하면서 복근을 늘려줍니다. 흉식호흡을 하면은 갈비뼈가 위로 들리면서 상복근이 늘어나고 복식호흡을 하면은 앞쪽에 있는 전반적인 복근이 늘어나요. 그래서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병행하면서 복근을 늘려줍니다. 자, 복근을 늘리고 있어요. 굉장히 당기죠. 이게 안 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 근육이 너무 많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복근이 안 당겨요. 아니면은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안 당깁니다.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안 당겨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 분들은 안 당기니까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이 너무 굳어 있는 분들은 뭐 차근차근 움직이면서 하면 되겠죠. 그분들도 근육 강화시키면서 근육이 너무 짧아져 있는 분들도 복근이 생각보다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근들을 사용을 해주세요. 서서 제 거 복근 영상 보면서 사용하시고 복근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내발기기 자세에서 움직이면서 허리와 등뼈 쭉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는 쭉 올라올 수 있게 볼까요? 등뼈가 둥글게 말리게 등굴곡을 만드는 거예요. 등굴곡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만들고 태어나요. 등굴곡을 잘 늘릴 수 있게. 이 말은 견갑골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 근육이 잘 늘려놔야지 허리, 이렇게 등 쪽에 있는 그러니까 늑골은 등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늑골이 앞에만 늑골이 있는 게 아니라 등에도 늑골이 있고 등에도 늑골이 있다면 그 사이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같이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흡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슴과 등을 내밀면서 들이쉬고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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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호흡법이 원래 들이신 다음에 스 하면서 뱉는 그런 호흡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끄럽기도 하고 그냥 움직이면서 같이 숨을 들이쉴게요. 대신 주의할 거는 어깨랑 귀가 최대한 멀어지게 그것만 주의해서 숨 쉬면서 등 늘려주고 내려주고 다시 해서 등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복근을 먼저 운동했고요. 그거 하면서 같은 자세로 등 근육을 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슴을 스트레칭, 가슴 근육을 늘려주면서 여기에 호흡을 제대로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호흡이 여기가 중요해요. 상방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 위로 이 어깨는 대각선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가슴이 펌핑되게 올라가면서 호흡을 흉식호흡 뱉어주고 지금은 갈비뼈 주위를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뼈 충만증 등뼈 휘어 있는 걸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면서 다시 유지. 더 들이셔요.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끝까지 뱉으면서 등을 쭉 밀어줘서 견갑골 사이를 스트레칭하고 다시 또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면서 최대한 숨을 들이쉬면서 얘를 쫙쫙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이 잘 안 늘어났다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벌려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하기도 하고 얘를 요렇게 하기도 잡아요. 요렇게 해서 하면서. 근데 주의할 거는 허리 너무 따라가지 않게. 오히려 허리는 이쪽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허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팔만 들어주는 거예요. 팔 대각선 뒤로. 그래서 이쪽이 갈비뼈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호흡을 통해서 허리에 등에 굴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호흡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갈비뼈만 얘기했는데 복식 호흡은 또 허리에. 그런데 허리에는 갈비뼈가 없죠. 뭐가 있냐? 그 호흡을 잡아주는 근육은 두 가지예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그리고 직복근 한쪽에 여기 복근이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 뒤쪽에 허리 사각근이 있어요. 허리 사각근이 긴장됩니다. 어디가? 오른쪽이 긴장돼요. 왼쪽이 이렇게 너고요. 오른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오른발에 저희가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허리 사각근이 긴장돼요. 그래서 여기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휘고 어깨가 이렇게 휘고 이게 측만증이 되는 건데 여기가 좁아져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늘릴까요? 우선 마사지부터 해줄게요. 또 순서가 똑같죠. 얘를 찾을게요. 땅콩볼을 쓸 겁니다. 저 폼롤러는 허리 사각근을 풀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얘를 허리에다가 살짝 틀어서 허리 사각근 부분에 놓고 지그시 눌러줘요.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금만 위로 잘못 올라가면은 늑골이 잡혀요. 늑골이 잘못 눌리면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절대 늑골 부러지지 않게 뭔가 뼈가 눌리는 느낌이다 싶으면은 밑에 있는 늑골은 부유늑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부러져요. 큰일 납니다. 부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가지고 허리 옆구리 부분, 이 골반뼈 있죠? 골반뼈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 옆 부분을 부드럽게 지그시 풀어줍니다. 저는 어제 미리 풀어놨어가지고 오늘 시원한 느낌이네요. 지그시 풀어줘요. 그리고 한쪽만 풀지 말고 반대쪽도 확인 겸 겸사겸사 풀어줄게요. 여기는 느낌이 별로 없네요. 느낌이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아픈 쪽, 긴장된 쪽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본인이 느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주고 나서 이제 스트레칭 해야겠죠. 스트레칭은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보여주기에는 이렇게 하겠다. 다리를 90도 한쪽을 하고요. 반대쪽을 피는 아까 이런 저희가 스트레칭을 했었죠. 골반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구부린 다리 있죠. 구부린 다리 쪽 팔을 대각선 앞으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배근과 함께 허리 사각근이 늘어납니다.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 해가지고 이쪽 옆구리 밑에 쪽에 있는 허리 사각근을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얘를 옆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로 이쪽에 해도 둘 다 되긴 하는데 여기보다는 골반 고정시킨 쪽 이쪽으로 스트레칭 하는 게 잘 늘어납니다. 해서 허리 사각근을 늘려줘요. 그렇게 하면은 복식 호흡 때도 배 쪽이랑 옆구리 쪽이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고 흉식 호흡 때도 아까 전에
잘 늘어나고, 그리고 흉식 호흡 때 확인할 때 필라테스에서 이런 호흡 확인법을 하거든요. 옆구리 쪽 겨드랑이, 옆구리 쪽에 있는 갈비뼈를 잡고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잘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등굴곡 잘 움직이게, 그리고 허리뼈 잘 움직이게 하면서 호흡 쪽이 이쪽이 잘 풀리게, 호흡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얘도 호흡이 양쪽에 잘 열릴 수 있게 해서 호흡을 대칭을 맞춰줍니다. 골반거들과 어깨거들 얘네 둘 맞춰주고 호흡을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대칭성 운동들, 팔굽혀 펴기, 팔 벌려서 올리기, 스쿼트, 그런 기타 등들 운동을 하면서 일상생활 했을 때 걷기들, 걷는 거 정말 중요해요. 걷는 게 정말 대칭이 잘 맞아줍니다. 그런 것들 운동을 하고 차근차근 간다면은 측만증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통증은 진짜 빨리 납니다. 측만증에 의한 통증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측만증 치료는 뭐 외국에서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1년이 지나도 측만증이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대신 통증은 제가 보기에 짧으면 한 달, 길면은 3개월에서 정말 길어봤자 반년 안에는 해결이 다 돼요. 측만증에 의한 통증은, 그 측만증이 생긴 원인 자체가 근육의 비대칭이에요. 그게 심해지면서 근육이 굳어지면서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통증 요소가 쌓이고,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되면서 통증이 쌓이고, 몸에 지금 틀어지면서 한쪽을 과사용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사이면은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먼저 우선적으로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몸을 대칭을 맞춰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칭이 틀어져 있어도, 제 주위에,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친구들 중에 틀어져 있는 친구 많아요. 근데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평소에 웬만하면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이점이 생기지 않으면은, 담이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다치는 상황,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측만증이 나한테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증이 없는 측만증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 과하게 쓰잖아요. 안 쓰던 거를 막 쓰다 보면은 오히려 막 근육이 경직이 오고 막 쥐도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더 가끔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환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서는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걸 각오하시라고. 결국엔 통증은 다 낫게 해주는데 중간 과정에서 근육통이라든지 근경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아무튼 보통은 이제 통증 위주로 치료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왔을 때 이 운동들, 거들들, 호흡들, 그리고 하면서 대칭성 운동, 일상생활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이해하시고 항상 본인이 알고, 그리고 뭐 측만증 심하면 엑스레이 찍은 거 가끔 보시면서 생활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측만증 영상은 이제 1편, 2편 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1편이 정말 길었고 2편은 그래도 좀 짧게 찍었네요. 그래도 18분이 넘어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모두 건강하시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주세요. 안녕.